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죠.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수선한 게 아니라 흉흉합니다. 근데 뭐 뉴욕은 약세로 마감됐는데 막판에 낙폭은 좀 많이 줄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소비 지표가 좀 부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빠졌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 정도였고요. 조금 이따가 좀 다른 내용 좀 하나 말씀드릴 텐데 뭐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뭐 뉴욕은 그만큼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받을 때도 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모더나가 7.5% 올랐고요. 화이자도 3% 넘게 올랐는데 배터리 소재 회사죠. 알베마리 그 전날 4% 넘게 빠졌는데 또 많이 빠지네요. 4%가 넘게 빠졌고요. 테슬라도 3%가 넘게 빠졌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2.5%, 페이스북이 2.2% 빠졌고 대형 기술주들, 빅테크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한 홈디포하고 월마트가 실적은 잘 내놨는데 홈디포는 4%가 넘게 빠졌고 월마트는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3달러대 재진입했고요. 유가는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70년물 금리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미국 시장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이제 소매 판매 지표인데 예상이 마이너스 0.3%였는데 마이너스 1.1%였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7월 지표인데 7번 발표된 지표 중에서 4번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이 지표가 시장에 절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표 발표 후에 약세를 보였던 지수가 결국은 뭐 낙폭을 막판에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얘기 혹시 오님주 앵커가 소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갖고 좀 그 앞에 서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WSTS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월드 세마이컨덕터 트레이드 스태티스틱스 이런 회사인데 이런 기구인데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입니다. 600여 개의 반도체 회사가 참여를 해서 만든 기구인데 이 회사에서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올해 성장률이 6월에 전망한 것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D램 쪽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모건이랑 좀 정반대되는 얘기를 내놨죠. 그래서 요 기사 한번 그 WSTS라는 검색어로 찾아보시면 포털에서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시장에 이게 좀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했지만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내놓은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근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D램 자체 시장이 그 성장률 전망치가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IB잖아요. IB인데 여기는 직접 반도체 회사들이 참가해서 만든 기구거든요. 600여 개 이상.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신뢰도는 모건보다는 이쪽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금 D램이 DDR4에서 DDR5로 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성장세가 약화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거든요. 이쪽에 좀 신뢰를 좀 실어보는데, 시장이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에서 메모리 반도체 요즘 우려감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내년 반도체 성장률을 높여잡았다. 올해 하반기까지 높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급 특징주 안에서 좀 여러 가지 투자 힌트 얻어볼까요? 글쎄,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 카카오뱅크는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가총액 어떻게 10등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이제 패시브 자금에서, 패시브 펀드에서 좀 매수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니까. 그래서 주요 사는 종목이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을 주로 사고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참 수급상 좀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월 연속 쌍끌이 매수하는 점이 코스피에서는 눈에 띄고요. 어제 모처럼 SK하이닉스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국내 기관들이 2차 전지 소실주를 거의 투매에 가깝게 좀 매물을 퍼붓더라고요. 그나마 외국인이 에코프로비움 같은 종목들은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고, 종목별로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4월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허린바이오 이 종목이 삼성바이오의 원재료 공급한데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초강세였어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수급 대장주로는 여기 있는 종목은 아닌데 어제 좀 쌍끌이가 나왔고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삼성화재.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금융주를 수급 특징주로 꼽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면은 지금 이런 시장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기금이 특히 이제 나흘 연속 지금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어제 대량 거래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주봉 차트를 보면 뭔가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은 쫓아가면서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삼성화재도 그렇지만 선보사들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DB 손해보험도 그렇고 메리츠화재 다 현대상도 그렇고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손해율이 큰 폭으로 계산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손해율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상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응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요인은 다음 주 8월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산버블이라든지 가계부채, 또 물가 문제. 특히 요새 원화가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반대 얘기도 좀 있죠. 델타 변이, 또 여기에 따른 경기 둔화, 또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세 보이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반론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금리 인상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금리 인상하면 수혜주는 1차 수혜주가 보행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화재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예. 어제 시장 그렇게 부진한 모습 속에서도 손해보험사 안에서 또 52주 신고가가 속출을 했고 또 출연자분들도 참 긍정적인 평가를 주시긴 하셨습니다. 수급도 탄탄하다. 수급 대장주 삼성화재 찍어주셨고요. 시장에 대한 분석 좀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 앞서서 반도체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하셨지만 사실 수급 상황이 꼬여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관련주도 걱정이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좀 잘 버텨주는 듯 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섹터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는 DDR5 관련주가 결국은 이 어지러운 좀 심리가 무너진 이 상황이 좀 지나간다 그러면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아까 WSTS 제가 리포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좀 수급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시장이 신천이거든요. 핵심적인 종목이 배터리 회사들이 상당히 좀 핵심적인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정말 단기간에 급등했던 앨범알이라는 회사 또 이틀 연속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테슬라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근데 어찌 보면은 2차 전지도 결국은 2023년에 가면은 수급 불균형이 그러니까 공급 부족 상황이 나오는 거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좀 조정이 좀 매수의 기회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변하는 거는 내가 미리 들어가서 지금쯤이면은 다 빠졌겠지 이렇게 들어가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뭔가 수급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공격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어쩌면 유망 기업들 매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늘 그렇습니다.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바닥 밑에서 사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수급 시그널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전략 안에서 그 힌트 녹여주시겠어요? 일단 우리 시장은 너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중국 심천 시장이 어제 심천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코스닥도 너무 많이 빠지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좀 덜 빠지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더 심리가 위축돼갖고 어제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116개, 코스닥은 151개인데요. 이게 어떤 비율을 들추겠냐면은 내가 10종목을 샀는데 오른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고 이런 매도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탑2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플러스 제가 8월 시장 전망하면서 MSCI 리밸런싱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차익을 통해서 그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탑2 매도에다가 시장 매도 이게 같이 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런 외국인 흐름 변화가 언제쯤 좀 나타날까?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힌트는
환율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환율 차트도 좀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이상급락하고 있죠. 원화는. 이게 5월이랑 그 비슷한 양상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지금 아프간 사태 때문에 안전자산 사모, 그것 때문에 달러 강세 이런 얘기를 뭐 언론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원화의 급락을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 매도가,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원화 약세를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원화 약세가 좀 돌아선다 그러면은 진정된다 그러면은 시장도 어느 정도 바닥을 가지고 좀 올라가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뜩이나 외국인이 많이 파는데 파는 업종도 굉장히 많이 변해요. 뭐 금융주 어제 많이 샀는데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은행주라는 거는 은행 업종은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기업은행, 제주은행 세 종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제 금융주를 산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를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연속성 있게 사고 있는 게 보험업종, 뭐 이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참 종목 고를 때도 참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쌍끌이가 나왔고, 어제도 쌍끌이가 유지됐던 종목들을 한번 꼽아봤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마트,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삼성화재. 제가 이제 수급 대장주로 꼽은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인데 현대해상이라든지 하나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가격 변수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전략은 지금 약세장은 분명해요. 약세장에서는 글쎄 뭐 수익을 과하게 얻으려는 욕심은 뭐 터무니없는 욕심이고, 지지 않는 법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금융주로 자꾸 좀 수급 특징주로 좀 꼽고 있는 게, 이런 장에서는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좀 하방이 단단한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도 당분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단 자막, 약세장에서 필요한 전략, 지지 않기. 인상 깊네요. 언제쯤 시장 부진이 진정될까 혹은 매수를 고려해야 할까에 대한 가늠자는 일단 환율로 주셨고요. 종목은 우리 쌍끌이 형님 좋아하시는 쌍끌이 주요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성화재, 현대해상, 삼성증권, 한화시스템 이렇게 추려주셨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꺾였다고는 진단을 내진 않으셨는데요.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